네, 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79년생 여명 사주팔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것이 항상 어렵죠. 대부분이 그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사주를 볼 때 전체적인 판세를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그 흐름의 판세를 분석한 후에 그 다음에 세밀한 기륭 판단은 그 전체 흐름 속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산에 오를 때 어떻게 올라가죠? 멀리서 산을 바라보고 그리고 골짜기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가파른 쪽으로 해서 빨리 가는 게 좋은지를 판단한 후에 우리가 산을 오르죠. 미리 탑사를 합니다. 보통 산악회에서는. 그렇듯이 이 사주라는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다. 멀리서 전체를 조망한 후에 길을 찾아서 올라가야 길이 쉽게 찾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것은 세세한 어떤 개인의 길흉을 하나하나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그런 강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판단은 그 개인의 상황과 그죠? 상담을 하면서 그 하나하나 길흉을 분석하면 되죠. 전체를 알면 세밀한 것은 사실은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쉽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일단 무토일간입니다. 자, 무토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죠? 무토는 일단 상으로 보면 산이죠, 산. 무토의 성정은 포용성입니다. 그리고 관용성이고요. 산이 가지고 있는 중후함, 과묵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고집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산은 가능한 움직이지 않잖아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대인배의 기질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지나치면 때로는 고집이 돼서 그죠? 예, 그렇게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도 됩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한번 볼까요? 가정. 자, 일주가 사실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지 자수는 부부궁이 된다. 부부궁, 가정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일단 좌하, 그죠? 무토 일간에 일지에 정제를 깔고 있어서 사실은 자세가 바르고, 즉 가정이 바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운성을 보면 태가 돼 있죠, 태로. 이 부부궁에 좀 이렇게 그 기세가 강한 관이나 관대, 뭐 어떤 건록, 이런 어떤 강한 기세가 오게 되면 사실 서로 주장이 세서 그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가 왔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거죠. 네가 강하면 내가 좀 약하게, 내가 강하면 네가 약하게 서로 양보하는 그런 일간을 보호하는 성향을 갖는다. 이 태는. 어쨌든 이 자수 정제는 선비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가 바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세히 보면 배우자궁인 일지 지장간을 보시면 임계죠. 임계. 자, 이 계가 지금 월간에 투출했습니다. 월간에 보시면 계수가 투출했죠. 자, 그래서 이 투출한 정제 계수가 일간이 나와 무게합화를 이룹니다. 무게합. 그래서 이 경우는 부부간의 결속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를 볼까요? 사회. 사회는 그 월주가 나타냅니다. 월주.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인 특성, 추상적인 특성은 월간 정제가 드러내고 있어요. 자, 월간 정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발음을 벗어나지 않아요. 선비적인 성향이다. 목적하는 바 투기적 성향을 띠지 않는다. 그죠? 편제가 투기적 성향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그 지지를 봅시다. 월지를 봅시다. 유금 상관이죠. 자, 그래서 이 일간 무토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사회적 상황은 정제적 성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명주의 의도, 무토의 의도와는 달리 틀을 흔드는 상관이 자리하고 있다. 월지에.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상관이 뭡니까? 상관은 그 틀을 깨는 역할을 하죠. 관을 깹니다. 정관. 그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안정성 또는 직장 이런 어떤 그 내 틀을 얘기하죠. 나의 그 사회적인 틀. 이것을 깨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여기서 정제, 월간 정제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특성인데 그것은 선비적인 성향인데 상관이 관을 깨고 있어서 그 현실과 이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 이 월지 상관은 부모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틀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부모하고의 관계가 나오겠죠. 자, 그 연주기미를 봅시다. 연주기미. 연주기미는 겁재죠. 겁재가 간여지동하고 있습니다. 간지가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힘이 아주 강황하고 또 일지와 연지를 보게 되면 잠이 원진을 이루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는 관계 이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또 연주와 일주를 보시면 그 서로 공망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기토는 그 일주의 자수하고 그 공망 관계가 됩니다. 자축 공망을 이루고 있고요. 무토일간은 그 오미 그 공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주의 미토를 공망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서로 일주와 연주가 서로를 공망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부모와의 인연이 좀 박하다. 자, 연주는 뭡니까? 연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나의 태생적 원인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운이 아니다. 자, 이 연주 겁재가 정제를 극해하잖아요. 그죠? 겁재가 정제를 극해하죠. 무너뜨리는 힘이고요. 그래서 또 정제는 뭡니까? 육친으로 보게 되면 그 부친이 됩니다. 무토일간의 부친. 그래서 이 부친이 겁재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무토일간은 태생적으로 그 연주 겁재의 그 극을 받음으로써 부친과의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간 명주의 안정성을 흔드는 원인이 되죠. 실제 그 상담을 해봐도 그렇고요. 여기서는 세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12운성을 보시면 그 월주 밑에 12운성을 보시면 뭐가 됩니까? 사가 되죠. 사. 그래서 사는 12운성으로 보면 기운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밑바닥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정관을 봅시다. 정관, 시주, 정관, 을묘. 요거는 명주의 남편이죠. 목극토에서 무토일간을 극하는 관계. 자, 나를 여명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시지 정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여지동하고 있죠. 천간과 지지에 동시에 관이 들어오고 있다.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의 힘이 강황하죠. 이 정관의 강한 힘이 지금 기미겁재, 연주의 기미겁재를 극합니다. 목극토. 그죠? 그래서 명주일간을 보호하는 명주의 의지처가 된다. 그래서 이 남편은 이 무토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그 안 좋은 기운을 극해서 제어해주는, 그래서 그 무토일간의 의지처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의지처가 되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겁재를 극제해서, 그죠? 겁재는 또 정제를 극하니까 정관이 겁재를 극제해서 정제를 극해하는 그 겁재의 힘을 제어하잖아요. 그리고 상관생재, 그죠? 자와 유를 보게 되면 상관생재, 그 다음에 재생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명주를 흔드는 힘, 상관의 힘이죠. 그것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관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관도 사실은 기미처럼 그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관의 입장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절제함이 필요하다. 힘의 절제함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힘이 크면 오히려 살이 돼서 무토일간을 또 극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제 이 을묘 정관은 미래시제죠. 미래시제. 그죠? 나의 미래가 되고 자식이 됩니다. 이 시간지에 그 정관이 간여지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미래는 정관 남편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신강 신약을 볼까요? 자, 이 무토는 신약입니다. 신강 신약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면, 나를 도와주는 인비, 그죠? 인성과 비겁은 플러스 1점을 주고, 그리고 내가 극하거나 나를 극하거나 나를 설기시키는 힘은 마이너스 1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월지는 힘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거는 2점을 주면 되죠.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시간을은 목극토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무토는 본인 스스로니까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그 월간 개수는 자, 토극수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연간 기토는 무토와 같은 거니까 플러스 1. 자, 미토도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유금을 봅시다. 유금은 토생금에서 무토의 기운을 설기시키잖아. 그런데 이것이 월지 자리에 왔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1을 줍니다. 왜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주냐면, 이 사주 전체를 관장하는 힘은 바로 월지입니다. 월지. 계절의 힘이잖아요. 모든 사주는 계절의 힘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수, 토국수 역시 마이너스 1, 묘도 목극토에서 역시 마이너스 1. 그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3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크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약한 사주다. 자, 신약한 사주에서는 뭐가 필요할 거야? 나를 생조해주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수화기가 소용지신이 됩니다. 자, 무게합화, 그죠? 무게합화로 소용신이 발화되죠. 무게합화가 나옵니다. 이때 이 무게는 일지지장간 계수가 투출한 거잖아. 남편이 투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출해서 무게합을 이루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 부부궁의 정제계수가 투출해서 일간과 무게합해서 화국을 이뤄주니까 이 남편이 곧 소용신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리고 화기는 상관을 극제하죠. 화극금으로. 그래서 정관을 보호해 줍니다. 일간을 안정시키죠. 자, 그래서 운을 보게 되면 12운성이 23년도에 욕으로 시작해서 그 생욕대관 할 때 그 욕으로 시작해서 욕, 대록, 왕세로 이렇게 왕성해져 가는 그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부터 그 소용지신인 화운에 들어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운의 흐름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밀한 기륭 판단은 전체 판세를 조망한 후에 문점자의 현 상황을 보면서 감명 목적에 따라 기륭을 판단하면 된다. 제 관점입니다. 전체적인 조망 없이 기륭을 찾기 위해서 기술적인 접근, 그죠? 뭐를 극해서 이거는 좋고 안 좋고 술법적인 접근, 그죠? 다양하죠.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를 깊이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또 책을 읽다 보면 그 술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직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술적, 술법적 접근을 먼저 하다 보면 그 사주 속에 내가 묻혀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전체적인 판세를 조망한 후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이 좋다. 길 속에 흉이 있고요, 흉 속에 길이 있습니다. 사주를 무조건 길과 흉으로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다. 그런 건 고수가 되신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